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삼성의 1300조 원. 승부수 독자 GPU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다. 모두가 연말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성탄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독자 GPU 설계. 성공이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는 사실 거대 공룡들이 지배하던 1300조 원 이상의 AI 생태계에 던진 거대한 돌멩이였습니다. 단순한 부품 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신호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실리콘밸리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였고 TSMC 임원들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퀄컴 경영진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죠. 도대체 왜일까요? 삼성이 그래픽 칩 하나 만들었다고 시가총액 수천조 원의 글로벌 거인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이유가요. 뼈아픈 과거 엑시노스의 굴욕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뼈아팠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명 엑시노스 화형식이라 불렸던 그 참담한 사건 말이죠.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가 출시되었을 때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자마자 스마트폰은 손난로처럼 뜨거워졌고 성능을 강제로 반토막 내는 GOS 사태까지 터지면서 삼성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폰에는 삼성 칩을 쓰면 안 된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삼성 경영진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갤럭시 S23부터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기로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식당 메인 요리를 옆집에서 배달시켜 내놓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집은 배달비 올릴 테니 낼 거면 내고 말 거면 말라며 배짱을 부렸죠. 삼성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원히 퀄컴의 하청 조립 공장으로 전락한다. 메모리 반도체 1등에서 번 돈, 시스템 반도체 로열티로 다 까먹고 있다. AMD와의 동맹, 그리고 한계 삼성은 GPU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없었기에 2019년부터 AMD와 손을 잡았습니다. PC급 그래픽 성능을 스마트폰에 넣는다니 마케팅하기도 좋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AMD 설계도는 전기가 넉넉한 PC 환경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 억지로 구겨 넣으니 전력 소모는 심하고 발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문제가 생겨도 삼성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못하게 막는 월세방에 사는 서러움, 딱 그 꼴이었죠. 반면 애플은 2017년에 이미 독자 GPU를 선언하고 괴물 같은 성능의 어시리즈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열티는 제로, 마진율은 40%를 넘나듭니다. 애플은 자기 집을 직접 짓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데 삼성은 비싼 월세 내며 눈치 보는 형국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칼을 갈다. 독자 GPU의 탄생.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삼성 수원 연구소의 불은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퀄컴 칩을 쓰며 엎드려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죠. AMD의 핵심 인재 존 레이필드 부사장까지 영입하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2025년 12월 마침내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의 GPU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벽한 100% 독립은 아직 아닙니다. AMD의 RDNA라는 기본 뼈대를 사용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설계의 주도권입니다. 과거에는 AMD가 건넨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 배치만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AMD의 골조만 빌려오고 방 배치, 전선 연결, 데이터 통로 등 최적화의 모든 과정을
삼성 엔지니어들이 직접 뜯어고쳤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신세에서 골조만 세워진 집에 내 마음대로 벽을 뚫고 창문을 내는 수준으로 도약한 겁니다. 삼성은 자사 최신 이나노 공정에 GPU를 완벽하게 맞춤 제작했고 그 지긋지긋했던 발열 문제를 잡았으며 전력 효율은 경쟁사를 위협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진짜 타깃 1300조 원 AI 반도체 시장하지만 삼성이 스마트폰 칩 하나 잘 만들려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을까요? 천만에요. 삼성의 진짜 타깃은 13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AI 골드러시 중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GPU가 필수인데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45천만 원을 불러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죠. 빅테크들이 비싼 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독자 GPU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바로 이 대안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성만의 필살기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생산 메모리를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 생산만 맡는 TSMC와 달리 삼성은 GPU와 HBM 고대형 메모리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칩 하나에 5천만 원 받을 때 삼성은 메모리랑 생산까지 한 번에 해서 3천만 원에 줄게, 성능은 더 좋아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퀄컴의 귀환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 2026년 1월 CES에서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모니 폭탄 발언을 합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와 협의 중이다. 콧대 높은 퀄컴이 5년 만에 삼성에게 돌아오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TSMC가 너무 비싸고 바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최신 공정 라인을 싹쓸이해 퀄컴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졌죠. 둘째, 삼성의 기술력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면 그것은 삼성의 이나노 GAA 공정이 정상 작동한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샷이 됩니다. 퀄컴이 돌아오면 구글도 테슬라도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넘어야 할 산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요새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엔비디아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요새 쿠다 CUDA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가 이미 엔비디아의 언어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삼성 칩을 쓰려면 수만 줄의 코드를 버리고 새로 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인텔도 이 벽에 도전했다 실패했고 화웨이도 고전 중입니다.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제조업 마인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삼성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개방형 표준을 통해 반엔비디아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삼성의 3단계 시나리오. 삼성의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1단계 2026년 엑시노스 2600으로 우리 아직 안 죽었다를 증명하고 퀄컴 같은 고객사를 다시 불러 모은다. 2단계 2027년 완전 독자 아키텍처 엑시노스 2800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한다. 3단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턴키 솔루션으로 엔비디아 독점을 깨고 AI 반도체 시장의 1인자를 넘본다.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20만원 시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텔이 무너지고 도시바가 사라지는 냉혹한 정글에서 삼성전자가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시대에도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삼성의 독자 GPU 개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와 TSMC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JIN 경제였습니다. 소제목 빼서 다시 JIN 경제 마이너스 삼성의 1300조 원 승부수 독자 GPU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다. 모두가 연말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성탄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독자 GPU 설계 성공이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는 사실 거대 공룡들이 지배하던 1300조 원 이상의 AI 생태계에 던진 거대한 돌멩이였습니다. 음악 단순한 부품 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신호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실리콘밸리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였고 TSMC 임원들은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퀄컴 경영진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죠. 도대체 왜일까요? 삼성이 그래픽 칩 하나 만들었다고 시가총액 수천조 원의 글로벌 거인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이유가요. 그동안 삼성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면서도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만큼은 외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퀄컴과 AMD에 송금해왔죠. 엔진 설계도를 남에게 빌려와 자동차를 조립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엔진 설계부터 완성까지 스스로 해내겠다는 독립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1300조 원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엎고 엔비디아와 TSMC가 나눠 가진 왕좌를 빼앗겠다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목숨을 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경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JIN 경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딱딱한 반도체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기업들의 처절한 암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1300조 원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음악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뼈아팠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명 엑시노스 화형식이라 불렸던 그 참담한 사건을 말이죠.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갤럭시 S22가 출시되었을 때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자마자 스마트폰은 손난로처럼 뜨거워졌고 성능을 강제로 반토막 내는 GOS 사태까지 터지면서 삼성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폰에는 삼성칩을 쓰면 안 된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삼성 경영진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갤럭시 S23부터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을 쓰기로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식당 메인 요리를 옆집에서 배달시켜 내놓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집은 배달비 올릴 테니 낼 거면 내고 말 거면 말라며 배짱을 부렸죠.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미국 경쟁사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음악 삼성은 그동안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AMD와 손을 잡았죠.
PC급 그래픽 성능을 스마트폰에 넣는다니 마케팅하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AMD 설계도는 전기가 넉넉한 PC 환경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 억지로 구겨 넣으니 전력 소모는 심하고 발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문제가 생겨도 삼성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못하게 막는 월세방에 사는 서러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2017년에 이미 독자 GPU를 선언하고 괴물 같은 성능의 어시리즈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로열티는 제로, 마진율은 40%를 넘나듭니다. 애플은 자기 집을 직접 짓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데 삼성은 비싼 월세 내며 눈치 보는 형국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음악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삼성 수원 연구소의 불은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퀄컴 칩을 쓰며 엎드려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AMD의 핵심 인재 존 레이필드 부사장까지 영입하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2025년 12월 드디어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의 GPU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벽한 100% 독립은 아직 아닙니다. AMD의 RDNA라는 기본 뼈대를 사용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설계의 주도권입니다. 과거에는 AMD가 건넨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 배치만 바꾸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AMD의 골조만 빌려오고 방 배치, 전선 연결, 데이터 통로 등 최적화의 모든 과정을 삼성 엔지니어들이 직접 뜯어고쳤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신세에서 골조만 세워진 집에 내 마음대로 벽을 뚫고 창문을 내는 수준으로 도약한 겁니다. 삼성은 자사 최신 2나노 공정에 GPU를 완벽하게 맞춤 제작했고 그 지긋지긋했던 발열 문제를 잡았으며 전력 효율은 경쟁사를 위협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음악하지만 삼성이 스마트폰 칩 하나 잘 만들려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을까요? 천만에요. 삼성의 진짜 타깃은 13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AI 골드러시 중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GPU가 필수인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45천만 원을 불러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죠. 빅테크들이 그 비싼 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독자 GPU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바로 이 대안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성만의 필살기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생산, 메모리를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 생산만 맡는 TSMC와 달리 삼성은 GPU와 HBM 고대형 메모리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칩 하나에 5천만 원 받을 때 삼성은 메모리랑 생산까지 한 번에 해서 3천만 원에 줄게, 성능은 더 좋아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음악.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을 버리고 떠났던 퀄컴입니다. 2026년 1월 CES에서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와 협의 중이다. 콧대 높은 퀄컴이 5년 만에 삼성에게 돌아오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TSMC가 너무 비싸고 바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최신 공정 라인을 싹쓸이해 퀄컴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졌죠. 둘째, 삼성의 기술력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면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이 정상 작동한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샷이 됩니다. 퀄컴이 돌아오면 구글도 테슬라도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악자, 여기까지 들으면 삼성 앞길에 꽃길만 펼쳐진 것 같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엔비디아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요새 쿠다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발자가 이미 엔비디아의 언어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삼성 칩을 쓰려면 수만 줄의 코드를 버리고 새로 짜야 합니다.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인텔도 이 벽에 도전했다 실패했고 화웨이도 고전 중입니다. 삼성의 독자 G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쓰기 불편하면 예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삼성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개방형 표준을 통해 반엔비디아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음악. 그럼에도 우리가 이 승부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의 삼성은 1년 전, 2년 전 그 무기력했던 삼성이 아닙니다. 171조 원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며 시작된 이 전쟁, 엑시노스 2600은 그 서막일 뿐입니다. 삼성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으로 우리 아직 안 죽었다를 증명하고 고객사를 다시 불러 모은다. 2027년 완전 독자 아키텍처 엑시노스 2800으로 기술 독립을 완성한다. 그리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턴키 솔루션으로 엔비디아 독점을 깨고 AI 반도체 시장의 1인자를 넘본다.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20만원 시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텔이 무너지고 도시바가 사라지는 냉혹한 정글에서 삼성전자가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시대에도 기술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삼성의 독자 GPU 개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와 TSMC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술 전쟁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JIN 경제였습니다.